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인데요. 여러분들도 조정훈 의원께 질문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질문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게 선거 끝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또 이게 충성백서 TF 맡으셔가지고, 지역구도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일복을 타고나나 봅니다. 예. 8날까지 감사 인사드리고, 당선 인사드리고, 또 바로 쉴 틈도 없이 충성백서 특위가 됐죠.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 돌아다니세요, 요새? 예, 지난주도 지역에 다녀왔고요. 예. 또 다음 주도 경기도 또 지역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고요. 또 각 평가 부분별 회의도 있고 그래서 분주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지방의 지역에 가면은요. 물론 이제 제가 21대 총선 백서 쓰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지역에 가면 굉장히 생생한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로 나오는 얘기, 우리가 왜 졌다라는 얘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과 저기 충청 지역에서 가장 크게 졌고 호남은 말할 것도 없죠. 예. 근데 각 지역마다 좀 뭐라 그럴까요? 패배 원인은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멋이 없다. 멋이 없다요? 매력이 없다. 누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이 매력이 없다. 민주당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거 절대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민주당보다 매력 없는 정당이 되었냐 이런 얘기할 때 따끔하죠. 또 부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에 선거에서 그나마 선전을 한 곳이거든요. 한석 빼고 5건을 했으니까요. 예. 지난 총선보다 2석 더. 근데 질로 따지면은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부산은 또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되는지, 당선자 여러분들도 승리해서 잘 됐다, 이제 우리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 의식과 이제 경계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력이 없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걸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한 얘기로 정리할 건 아니지만, 예. 지난 5년, 10년 동안 빠르게 변화해온 소위 메가 트렌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었던 메가 트렌드의 변화에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이 덜 가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하고요. 또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는 지켜야 되겠지만, 어떻게 빠르게 변한 유권자들에 맞게 메시지와 정책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예. 또 한편에서는 많은 분들은 보수의 코어 핵심 지지층조차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서 이게 이유가 그냥 한 가지로 수렴되지는 않은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보수의 코어, 보수의 핵심 지층이 흔들리고 있다. 사실 이거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조 의원님 보실 때에는 왜 흔들리게 됐다라고 보십니까?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제가 개인 의원으로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은데. 개인 의원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세상의 욕은 다 먹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백서는요, 원래 욕 먹어요. 쓰면 욕 더 많이 먹습니다. 그거 나오면. 예? 좀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쨌든 나오면 더 먹어요. 그거. 네. 욕 먹는 거야, 숙명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다시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당선자이지만 낙선자분들을 아마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 당선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 낙선하신 분들의 그 힘든 상황들을 뭐 직간접적으로 듣고 만나고 있으면서 마포의 전투 하나 이겼다고 이 총선이라는 전쟁에서 진 거를 잊지 말자. 어떻게 하면 다시는 지지 않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이 생각은 점점점 강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자, 이게 지금 총선 백서 쓰실 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한 방향은 뭐냐면 공관위, 공천 과정에 있어서 이걸 들여다보는 것. 또 다른 방향은 뭐냐면 위성정당 있잖아요. 그 위성정당 문제 이 크게 두 방향으로 접근을 많이들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정영환 교수님이시죠? 이 공관위원장 하셨던 분이요.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 국민총선 심판에도 국민이 총선에 6석을 더 줬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기여한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아마 모두 발언하실 때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공관위원장님으로서 아마 균형 잡힌 발언을 하시고자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모두 발언의 시작과 끝에는 이제 저희가 참패를 했다라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 총선에서 참패했다는 인식에는 변화가 없으신 것 같고요. 다만 너무 풀이죽고 있지 말자 뭐 이런 정도의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천 과정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중진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진 의원들의 이 지역구를 재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역구 재배치에서 살아남은 경우가 김태호 의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대 총선 당시에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걸 그렇게 해야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실은 오늘 방금 끝난 그 총선 백서 특유의 공천 평가 소위 미팅 그 말씀하신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몇 분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신 얘기 중에서도 굉장히 그 소위 전략적 재배치 현역 중진 의원들 네.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왔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누가 제안했는지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음 23대 총선에서도 또 해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투기가 드렸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셨고 그걸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에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뭐냐면 대통령실 인사들이 실제로 이 좀 용이하게 보이는 지역에 많이 이 공천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바람에 이게 이 중진들이 다 이게 재배치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이런 분석도 간혹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글쎄요, 뭐 자료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네. 이번 총선의 패배 원인에 많은 이제 언론들이 분석을 뭐 수십 가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뭐 그 중에 이제 대통령실의 뭐 공천 개입이 패배 원인이다라는 건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말이에요. 오늘 조정훈 의원님이 아침 라디오 프로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비윤도 반윤도 친윤도 아닌 무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조정훈 위원장님께서 보실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비윤입니까? 반윤입니까? 친윤입니까? 무윤입니까? 당연히 친윤이 아니실까요? 아, 친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친윤이 아니실까요? 당연히 친윤이다. 알겠습니다. 아유, 제가 말씀드려요? 아유, 말씀하세요. 뭐 말씀드려 주시면. 제가 예.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제가 말을 섞고 뭐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눠본 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뭐 한동훈 위원장 가진 자산이 많은 정치인이라는 건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큰 팬덤을 갖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저는 반면에 글로벌 떠돌이로 한 18년 해외 생활을 했습니다. 예. 한국에서 있는 시간이 짧았고요. 다만 이제 국제 경제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아마 뭐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정치인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는 제 주목이 아마 먹고 사는 경제 문제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떠돌이로 이 세계를 다녔다 그러면 또 모르시는 분은 뭐 이렇게 뭐 세계 여행이 취미인지 아니면 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셨는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조정은 의원님은 경제 전문가로서 월드뱅크였죠? 네, 세계은행. 네, 거기에 이제 쭉 계시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이코노미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고 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 근데 지금 이제 물론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사실 지금 경제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경제적 요인도 분명히 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선 25만 원 준다. 지금 전 국민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경제 전문가로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조 심판론의 효과성을 넘어서 별개로 과연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활용했느냐 라는 그 질문들은 뭐 우리 당 구성원들이 누구나 지금 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핵심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야당이 오히려 민생 정책을 치고 나와가지고 저희가 대응하는 수비의 형국이 됐다라는 건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고요. 저는 민생 이기는 정치 없다 생각합니다. 25만 원 진보 정당이 이제 돈 쓰는 정치에 이제 아주 익숙해졌다라는 안타까움과 분노감이 있지만 정치는 현실이니까 어떻게든 저희 진영에서도 그런 국민들이 보였던 관심, 지지에 대한 대응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책가로서 25만 원 전 국민 다 주고 일회성 이건 그냥 포퓰리즘이고 이렇게 가면 국가 재정을 고갈시킨다. 이건 너무 뻔하죠. 25만 원 갖고 국민의 민생이 단번에 나아진다. 이거 아니라는 거 그들도 알고 있을 거고요. 뭐 철저하게 선거용이었고 지금 이걸 계속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에 기반한 경제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저는 이 13조거든요. 예. 그야말로 13조 받고 더해서 좋습니다. 한 20조 추경하자. 다만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돕고 영끌이해서 집산분들 이자 올라가는 거 고민하는 거 직접적으로 해결해주는 보다 더 효과적인 내용을 알차게 담은 추경을 하겠다. 예.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그 우원식 의원이 이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출이 됐는데 이것을 두고 윤상현 의원은 무섭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조정은 의원님께서 지금 총선 백서 TF의 위원장을 하시면서 지금 사실 그 총선 백서 왜 쓰냐. 당연히 좀 이렇게 바뀌길 바라면서 쓰는 거 아니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무섭다라는 말에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무섭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처한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어요. 예, 윤상현 의원님의 무섭다, 표현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동감이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승리에 도취했지 않고 제가 알기로 당원들을 더 증가하는 당원 증가 운동도 준비한다고 들었고요. 또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회 자체만으로 봐서는 추미애 의원보다 우원식 의장이 조금 더 합리적인 운영을 할 거라는 점에서 난도감을 갖고 있지만 길게 봐서
민주당이 저렇게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는구나라고 봤을 때 무섭죠. 총선에서 참패한 우리 진영은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놓고 백가쟁명식으로 조금 더 시끄러워져야 한다 싶습니다. 당이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초선 의원부터 육선 의원님까지 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총 쏟아붓고 백가쟁명식으로 당의 미래를 논의하는 과정이 국민들 앞에 보여져야 된다. 물론 겸손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선인의 마음, 지금 마음이 아니라 낙선인의 입장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민주당은 상당히 전략적 마인드가 있어서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는데 국민의힘은 전략적 마인드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남은 결국은 저는 앞으로의 22대 국회의 가장 큰 숙제 또는 이벤트는 27년에 있을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대선을 이기는 국회가 될 것인지 대선에서 져서 정권을 다시 뺏기는 국회가 될 것인지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3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준비가 절실한데 뭐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당내에선 그런 전략적 논의가 부재한 것 같다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초선과의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활용하라 이런 언급을 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초선과의 만찬에서 거부권을 활용하라. 예. 예. 글쎄요. 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는 면에서 예. 뭐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기력주 말고 활용하라라는 거고요. 민주당도 국회의장까지도 벌써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활용할 준비를 하는 마당에 예. 저희에게 있는 얼마 안 되는 전략적 자산이죠. 대통령의 거부권은 집권 여당으로서 예. 이 또한 저희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숫자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마지막 마지노선이 뭐 거부권이란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백서 만드시는데 진짜 힘들어요. 제가 알거든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예? 예. 예.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 조정훈 위원장이었습니다.